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홍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1% 넘게 급락을 하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장중에 1.6%까지 좀 급락이 나왔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보시면 최근에 4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수가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이것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죠. 7월 달에 FOMC 회의에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지금 92%로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46%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이게 금리 인상을 하면 긴축이 되는 거죠. 경기가 침체될 우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좀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에 따라서 지금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유. 오늘 이 급락한 더 큰 이유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오늘 2.37%나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1.7% 빠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 4%대 급락.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우선주 포함해서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의 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빠지고 SK하이닉스도 빠지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오늘 급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급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양호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0.37% 하락을 했는데 장중에 1% 정도 급락을 했는데 음봉을 보시면 오후부터 이렇게 수급이 매수세가 붙으면서 밑꼬리 달고 올라와줬죠. 지금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상황. 코스피는 61선을 깨고 내려갔는데 코스닥은 지금 61선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훨씬 강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금리 인상이 왜 이렇게 무섭냐면 6월 13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기업들의 세 곳 중에서 한 곳이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돈을 벌어도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지금 세 곳 중에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30%가 넘어가죠.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이 또 인상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좀비 기업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원자재 가격,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부터 지금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서 지금 많이 떨어질 생각 안 하고 있죠. 이러면서 지금 부채 비율은 최고치죠. 이런 금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고금리다 보면은 기업들의 이자 부담, 금융 비용 부담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큰 이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입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의 영업이익이 6천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지금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96%나 감소를 한 겁니다. 자, 이 분기별, 삼성전자의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 올해 2분기 지금 잠정 실적 발표가 매출이 60조, 영업이익이 6천억인데요. 작년 2분기는 어쨌냐면 매출이 77조, 영업이익이 무려 14조였습니다. 자, 이때도 피크치고 내려온다라고 했는데도 14조였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77조에서 60조, 16조가 떨어졌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4조에서 6천억이니까 13조 넘게 급감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고, 삼성전자가 코스피 비중이 크다 보니까 코스피도 같이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2분기 연속 거의 6천억대의 영업이익인데,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점차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 이때처럼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아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도체는 지금은 볼 때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 중에서 역시 반도체가 최악의 성적을 냈습니다. 영업 적자가 4조입니다. 1분기에 4조 6천억 대비해서는 적자 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세계 증시를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까지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다우가 지금 0.14% 약보합, 그다음에 S&P 500은 보합, 나스닥은 0.2% 상승 중이고 중소형주 러셀 2000은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다음에 유럽도 보시면 독일도 어제까지도 급락을 하다가 오늘 0.5% 상승하고 있고, 뭐 프랑스도 0.5% 상승. 보면은 오늘은 글로벌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코스닥의 지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코스닥 지수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가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을 좀 지지를 하면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코스닥에서 이 코스닥 지수보다 종목이 지금 엄청 안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지수보다 훨씬 약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교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수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강하게 튀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어떤 종목이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또 JYP, 포스코 DX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하고 엔터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코스닥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자, 오늘 코스닥이 안 떨어진 이유도 시총 1위 에코프로 BM이 1.8%나 올라가 버렸고요. 에코프로가 4% 넘게 올라가면서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떨어진 겁니다. 시가총액 비중 높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해버리니까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수는 이런 모습인데 지수보다 훨씬 약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아프리카 TV입니다. 코스닥 지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냥 뭐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있지만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반등 나왔다 밀렸다 반등 나왔다 밀렸다 올라가지도 못해 그냥 제자리 걸음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상당히 약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젠 코로나의 최대 수혜주였죠. 시젠은 오늘도 신저가를 냈습니다. 신저가 19,430원에 마감했네요. 시젠의 월봉을 보시면 2020년 16만원 정도의 최고점을 찍고 지금은 19,000원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무려 88%가 급락했습니다. 근데 회복할 수 있냐? 없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온다면 모를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낮죠?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CJENM. 자, 이 종목도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최근에 저점 깨고 또 내려갔죠.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졌다고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자, 이 종목 오늘 또 신저가를 냈어요. 신저가. 신고가가 아니라 신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무려 74%가 급락을 했는데 올라올 생각을 안 합니다. 올라올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펄어비스. 게임주들 업황이 별로 안 좋아요. 펄어비스는 좀 카카오 게임즈보다 낫지만
보면은 거의 주가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자, 이런 종목들은 빨리 교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는 최근에 좀 반등하는가 싶더니, 사람들이 막, 이제 올라갈 거야 하더니, 이제 다시 또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들은 코스닥 지수보다도 훨씬 약한 종목들입니다. 이 이외에 더 약한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 주도주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했던 2차 전지주 볼까요?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빠졌는데 에코프로는 오늘 98만원. 거의 이제 100만원이 얼마 안 남았네요. 100만원. 에코프로가 지금 이 구간에서 50만원까지 내려갔을 때 이제 끝났다. 온갖 악재를 퍼뜨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부터 얼마나 올랐냐면요. 거의 2배 올랐어요. 2배. 이게 바로 에코프로의 힘이 엄청난 실적의 힘이라는 겁니다. 실적. 2차 전지주들의 실적의 힘. 이게 바로 주도주로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지금 90%대 거의 100만원이라서 이 종목을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들의 이 시세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실적이 고성장하고 급증하는 종목들은 조정을 하더라도 또 올라갈 때 또 강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물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1.5% 올랐죠? 포스피는 오늘 1% 넘게 급락을 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1.5%나 올랐어요. 이게 바로 주도주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코스닥 지수는 오늘 좀 빠졌는데 에코프로 BM은 1.8%나 올랐죠. 지금 에코프로 BM이 이 구간이 지금 정고점 부근에서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 저는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빠르면 다음 주에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에코프로 BM 같은 위치가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극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이 두 종목만 보시라고 그랬고, 광물주는 제가 에코프로는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비싸서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비싸서 매수하기 어려우니까 포스코홀딩스를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에코프로 BM 저는 다음 주에 저희가 정말 지수가 안정 찾고 올라갔을 때 정말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볼게요. 오늘 무려 6.6%나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1% 넘게 급락을 했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6.6%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주 중에서는 지금 윤성 FNC 오늘 잘 가고 있죠. 오늘 또 1% 넘게 올랐어요. 자, 보시면 코스닥 지수보다 약한 종목들은 지금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계속해서 밀리면서 아니면 제자리 걸음하던가 신저가를 내던가 이런 모습인데 2차 전지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강한 종목에 올라타셔야 돼요. 강한 종목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실적이 급증하기 때문에. 자, 이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다른 2차 전지 종목에 비해서 좀 급등했는데 보시면 이 기사가 나왔어요. 자, 오늘 뭐 6시 오후 6시 34분에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미리 선반영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에 양극재 1위를 하겠다. 연 생산 100만 톤을 생산하겠다. 목표 대비해서 지금 목표치를 엄청나게 높여놓은 겁니다. 또 전구체 투자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는 2030년도까지 양극재 생산 목표로 62만 톤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40%가량 상향 조정해서 100만 톤을 생산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이 왜 이렇게 양극재 생산 시설을
계속해서 늘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기차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공장이 유럽이고 아시아고 그다음에 미국이고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고, 배터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는 당연히 수요가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극재 쪽 다시 볼게요. 자, 에코프로 BM은 2030년까지는 양극재 최강자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을 먼저 뛰어들었어요. 양극재 사업에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남들보다. 그래서 기술력도 뛰어나고 경험도 많고 생산 능력도 지금 풍부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당분간 양극재 대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에 지금 100만 톤을 생산하겠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2030년까지는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넘버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 지금 아까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양극재 생산 능력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양극재가 중요한 이유는 2차전지 생산 원가의 4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이 지금 1000조를 수주했다고 하죠. 1000조. 그러면 양극재에 얼마가 가냐? 최소 400조 이상 양극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서재 같은 이런 양극재 기업들이 이거를 나눠가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라는 거고, 양극재는 이제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또 중요한 거는 기술 진입 장벽이 훨씬 높습니다. 그냥 돈을 쏟아부어서 생산 시설을 만들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장을 지어도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최소 2년 이상 걸린다고 하죠.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양극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양극재 업체들이 거의 독과점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비중이 크고 기술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경쟁자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고객사하고도 높은 협상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보통 뭐 갑이 셀이고 을이 양극재라고 하는데, 이 양극재는 그냥 슈퍼을이에요. 슈퍼을. 양극재에서 지금 가격을 더 협상하는데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BM은 지금 양극재 생산 목표가 지금 2027년도에 71만 톤이에요. 또 LG화학은 2028년에 43만 톤. 포스코 퓨처엠은 2030년도에 61만 톤인데, 지금 오늘 기사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100만 톤이 되는 거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27년도 목표를 2026년도에 조기 달성할 수도 있고, 2030년도에는 100만 톤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이 2030년도에는 지금 나란히 할 수 있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닥 지수 말씀드렸죠. 코스닥 지수보다 약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한 종목들을 과감하게 2차전지처럼 강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야 돼요. 교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손절매를 하기 힘들어서 계속 놔두잖아요. 회복이 어렵습니다. 강한 종목으로 올라타셔야 회복을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이런 종목들,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또 신고가를 내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수보다 약한 종목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